다른 방송과의 이제 심리적 콜라보인데 다스베이다에 고일석 기자 나오고 그리고 변호사들 나오고 장영진 기자 나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연속 2주 시리즈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 아마 3주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그 방송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야기의 총평은 그거예요. 뭐 우리도 했던 이야기긴 한데 약간 디테일이 좀 더 있을 뿐 검찰이 사실상 포렌식 보고서를 조작했고 그 포렌식 보고서 자체를 1심 때는 변호인한테 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판사는 무식했는지 몰라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작된 포렌식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해서 유죄를 때렸다. 여기 핵심이란 말이에요. 저는 요번에 그 방송된 그러니까 나온 그 증거 자료 있죠. 그 IP 접속 기록이라고 하는 뭐 22개를 뭐 숨겼고 14개를 뭐 조작했고 뭐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지점은 그 192, 168로 시작되는 그 IP 있죠. 이건 전 세계 어디서나 판매되는 모든 그 인터넷 공유기 있죠. 공유기가 다 사용하는 IP입니다. 그 일종의 내부 IP라고 그래가지고 약속된 이게 예약된 IP라고도 하는데 192, 168로 시작되는 그 IP는 내부 네트워크, 그러니까는 인터넷으로 이제 그 인터넷망 밖으로 나가는 IP가 아니라 그 인터넷망으로 접속되기 직전까지 내부에서 유통되는 IP에 대해서 임의로 할당하는 IP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192, 168로 시작되는 그 IP만 가지고서는 그게 방배동에서 접속했는지 그게 동양도에서 접속했는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접속해도 똑같이 192, 168로 시작하는 IP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인터넷망으로 직접 접속하는 게이트웨이라는 그 장비를 지나서 직접 접속하는 그 IP가 방배동에 있었는지 동양대에 있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짓이라는 건 인터넷 공유기가 뿌려졌던 내부 IP를 가지고 이게 방배동에서 접속했던 거다. 이게 동양대에서 접속했던 거다. 그런 논리를 짜 맞추었고 그 판사는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사건 딱 보고 느낀 거 그냥 바로 뭐냐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서울시 간첩 그 공무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 한명숙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죠. 네, 이 검찰에서 사실상 모든 걸 조작해서 만들어낸 조작 사건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진실규명해서 그 검사와 관역 검사와 그리고 이정엽 등 판사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 고발 가능하고요. 얘네들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외국 사례에 따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에서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행정재판, 민사재판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방어권의 보장이에요. 제가 여기서 제일 괘씸했던 건 뭐냐면 일주일 전에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그것도 숫자로만 점철되어 있는 자료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에서는요. 증거를 검찰이 제출해주지 않으면 공소는 기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무조건 승소해요. 증거는 같이 까놓고 나서 정정당당하게 링 위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선 무기 들고 저쪽에선 무기를 못 드는 거예요. 이러면 무조건 무기 안 든 사람이 이기는 걸로 끝내요. 근데 이건 바로 뭐냐. 정말 저열한 짓을 한 건데 무기를 주긴 줍니다. 그 자료를 주기는 주는데 도저히 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 거예요. 이건 안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안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준 거고 안 준 거면 이건 공소 기각이에요. 끝냈어야 되는데 이정엽이나 이런 애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포렌식 주체가 뭐 민간 사설업체가 아니고요. 대검의 포렌식 관련한 부서에서 한 거예요. 예. 이제 이게 포렌식이라고 하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들이 포렌식 관련해서는 대검 포렌식 부서에다가 뭐 디지털 정보관인가 뭐 그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간단히 말해서 뭐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컴퓨터 2대
다음에 구동이 문제가 생겨 동양대에 있던 포렌식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거 뭐 보고를 받고 포렌식 그 담당자가 분석관이 이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 2대가 방치된 지 오래되었고 구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컴퓨터 포렌식 도구를 연결하여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분석하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들이 실제로 그 뭐 컴퓨터가 뻥났다 이것도 이제 그 말은 뭐 조교가 뻥났다고 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요 이야기지만 사실상 검찰이 뻥나지도 않은 PC를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그 방송에 나왔던 거 이거죠. 웹에 접속한 시간이 아니라 접속한 사이트에서 웹 문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된 서버 최종 수정 시간. Last modified by server date and time. 요런 거, 요거거든요, 요거. 네네. 여기 이제 그 누구나 다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인 거죠, 이게.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아니고 그 접속한 사이트에서 웹 문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된 서버 최종 수정 시간을 거기다가 이렇게 타임라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정경심 교수가 뭐 그 조작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조작한 것처럼 쭉 나열이 났는데 재판부마저도 그게 타임라인인 줄 알고 거기다가 지금 유죄를 때린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악질적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이라고 딱 그 주소창에 치고 엔터를 치면 내 컴퓨터에서 이제 네이버 서버에다가 어떤 문서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첫 페이지 네이버 첫 페이지 문서가 이렇게 쭉 올 때 그 페이지에 있는 모든 어떤 정보들이나 기사 머릿글들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오지만 그 페이지가 담고 있는 그 전체 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진 문서인지까지 하는 정보까지 그 신호 안에 다 담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기사가 어떤 헤드라인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전체 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신호 기록까지 숫자로 형태로 쭉 다 오는데 그 중에서도 검찰은 그 페이지가 만들어진 시간을 특정해서 요게 정경심 교수가 접속한 시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질적인 어떤 의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포렌식이나 디지털 관련 범죄에 대해서 처음 수사한 사람들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떤 그 로그 기록을 쭉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행위, 실제 어떤 행위를 담고 있는지는 사실 일부만 설명드리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짜맞추려고 일부러 다 맞아요. 선택해서 짜맞춘 거예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료들만 모아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가 이번에 없고. 이번에 밝혀진 게 사실은 이제 저는 문제되는 게 세 가지 정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포렌식 결과의 제출 지연 문제, 여기에는 꼼수를 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배동에 있다, 자택에 있다, 새벽에 접속했다, 다 사실이라고 칩시다. 다 사실이라고 치세요.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에 있었어. 그 시간에. 그렇다 치자고. 두 번째, 자택에서 새벽에 접속했어. 그것도 맞다고 치자고.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맞다고 치면 표창장 위조한 겁니까? 표창장 위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금. 포렌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보세요. 저도요. 전 항상 우리 집에서 항상 책을 새벽에 써요. 똑같죠? 자택에 새벽 접속. 저 표창장 위조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네. 그 컴퓨터를 포렌식 했더니 결정적인 그거잖아. 그래서 출력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코어 중에 코어인 거지.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없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 증명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증거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방배동 자택 그리고 새벽 접속 아무리 해도 표창장 연결이 안 된다. 요거 한 가지. 그다음 두 번째, 1년 동안의 기록을 그냥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끼 아침에 접속 기록 보니까 아침에 집에 있었다. 그리고 밤에 접속 기록 보니까 밤에 집에 있었다. 따라서 얘는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있었다. 결론 얘는 백수다. 저 아침에 집에 있어요. 일어나니까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컴퓨터 만져요. 두 번째 밤에 집에 있어요. 새벽에 작업하니까요.
그럼 저 백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요 저를 백수로 생각하는 많아요. 아니 그거 출근 점심 때쯤 하거든요. 오전에 슬리퍼 신고 어슬렁거리면 아 쟤네 앞에 백수인가 보다 해요. 건물주. 중간에 출근을 했다 퇴근을 해 온 거잖아요. 아침에 집에 있고 밤에 집에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중간에 1년 기록을 그대로 누라고 해서 또 다시 조작을 했고 세 번째 아까 이름이 뭐예요? 모디파이드예요. 모디파이드 동기화된 시점인데 동기화된 시점과 즉 수정 시점과 접속 시점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네. 그리고 이제 표창장 그 파일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표창장을 그대로 뽑으려면 프린터 자체를 어떤 거를 썼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프린터를 찾아왔습니다. 그 프린터가 어떻게 생긴 거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 프린터로 만들 수 있습니까? 원본 상장과 똑같이? 5만 원 하겠는데?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프린터의 실물을 보자마자 더 놀란 거예요. 네. 자, 어쨌건 이건 100% 조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소위 말하면 안 맞아. 컴퓨터도 못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 뭐 워드나 HWP를 갖고 뭐 어려워 붙여가지고 한데 그럴 만한 동기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다스베이더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표창장을 분실해 갖고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했다는 당사자가 있을 거고 그 당사자가 최승희한테 그 이야기를 그 몇 년 전에 들었던 기억을 최승희한테 이야기함으로써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사건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는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판사가 개새끼인 건 그런 거야. 1심 판사 애들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범행에 동기가 없어. 표창장을 위조해서 얻는 이득이 표창장을 하나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는 짓은 사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조할 수도 없는 사람이 굳이 밤에 날밤 새워가지고 그걸 해서 얻는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표창장이 처음 위조 제기됐던 그 시점이라는 게 조민양의 일기장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이 일기장을 뒤지다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찰 말로는 이렇게 그 동양대 그 표창장이 위조된 것 같다라고 이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해서 이제 뭐 그 증거까지 찾아냈다 이게 이제 검찰의 논리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은 조민양이 일기장을 쓰기 시작한 그때부터 받았던 유일한 상장이 동양대 표창장이라면 가능하겠죠. 이게 상장 하나 받았네? 그래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위조됐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야. 조민양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수십 장의 그 상장들 중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동양대 표창장을 딱 특정해가지고 거기를 찝으니까 그게 위조가 됐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상하지 그게.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판사가 제대로 중립의 위치에 있었다면 1심에 이런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 우리 임정엽이라든지 뭐 등등 이야기하다 보면 얘들 좀 뭔가 이상해. 문제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디테일은요. 여러분들이 다스베이더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문제는 검찰총장이 바뀌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있는 게 대검 포렌식 센터잖아. 근데 이게 재판의 어떤 구조상 보니까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협조가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분석 보고서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이슈가 돼야 된다니까요. 최소한 공범이야. 대검 포렌식 센터는 이 사건의 이 증거 조작의 공범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게 타임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IP를 막 누락해버리고 정경심 교수가 무조건 표창장 위조해야 되는 쪽으로 지들 필요한 것만 갖다가 막 조작해가지고 붙인 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 뭐 전당대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질문이 그런 거예요.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는 재판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김호수 입장에서도요. 만약에 청문회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묻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조중동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뭐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증거 조작이 명백해 보이는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할 거냐 한마디만 뉴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조국 살리기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 그걸 묻는다 치면 친조국
김용민 막 황당 질문 이렇게 나가는 게 두려워서 찍소리 안 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일단 용자가 나서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검 포렌식 센터라든지 사실상 재판부까지 영향을 끼칠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지금 다시 재개됩니다. 그 다음 주에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슈화시키는 건 되게 중요한데 저번에 최성애나 그 항소심에서 나왔던 그 증거 조작들이 다른 언론들이 아예 보도를 안 했잖아요. 얼마나 양아치 같은 짓이에요. 그 나라를 난리쳤던 그 짓을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보도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우리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이 그 증거 조작 검찰의 이번 그 증거 조작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이론 초보적인 네트워크 이론 30분 정도 강의만 들으면 됩니다. 관련 전문 분야에 있는 분 아무나 그러니까는 그 업계 경력 한 2, 3년이면 돼요. 그런 분 모셔다가 한 30분 정도 강의만 들으면 이 IP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만 있으면 검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대번에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즘 그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그 많은 사건들이 디지털 기기가 개입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전문 용어만 나오면 내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한 건가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 약간의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의심을 해소한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면 이거 화 안 내면은 진짜 제정신 아닌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에서 사라지면요. 판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판사들 자체가 크게 1심에서 안 벗어난 판결 나와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비난받기 싫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싫어서 그 프레임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재판 결과를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만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게 나오면 이 정도 되면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나와야지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해버리면 이미 져요. 이 게임은 지는 게임이라고. 네, 이거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나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 당시에 법무부에 감찰 요청 들어갔고요. 대검에 진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했는데 전부 다 기각되고 각하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최 씨하고 한 씨가 집어넣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박범계 장관하고요. 김호수 총장 이제 되겠죠. 네. 총장은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김호수 총장과 박범계 장관에 대해 여러분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 있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실험해 봅시다. 실험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갑시다. 한명숙 총리 사건과 똑같이 대검에다 진정 넣고 법무부에다 감찰 요청을 넣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건, 정경심 교수 사건 관여 검사, 조작한 놈, 그 다음에 소장님 말씀하신 포렌식 센터 관여 직원, 얘네들에 대해서 감찰을 넣게 되면요. 그럼 감찰에서는 징계할 것인지 형사처벌할 것인지 관련돼서 당연히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뭐까지 밝혀질 수 있냐. 윤석열이 그렇게 조작해라라고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이 아무리 시켰다고 하더라도 직무명령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때는 직무명령에 따른 복종 의무보다 법령 준수 의무가 더 앞서기 때문에 얘네들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찰 요청이나 법무부 쪽으로 들어가거나 대검 쪽으로 진정 넣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진상도 파악할 수 있고 이 진상을 파악함으로써 측면 지원 사격을 해서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충분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윤석열, 한동훈 또는 그 밑에 휘하에 이 사건 수사했던 검찰놈들 여기 협조했던 대검 포렌식 센터 심지어 판사까지도 지금 프레임으로는 못 이긴다니까요. 지금은 이 재판이 왜 열려야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프레임을 이겨놓으면 대선 간다. 대선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선하고 아마 2심 판결하고 그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조용히 있어. 대선이 끝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정경심 재판 무죄로 나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자, 뭐 아까 그 이야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한명숙 총리의 그 우리가 홍보해드렸던 거 있죠. 나는 결백하다. 뭐 그 책.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 책이 지금 자서전이 출판되는데요. 아마 5월 23일쯤 나온다고 해요. 저도 지금 펀딩 신청을 해놨는데
예, 이게 역사가 그렇게 지나서 지금 한명숙 총리는 무죄라고 하는 걸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대검에서 받아주지 않았잖아. 재수사 뭐 이런 거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칼기 사건, 천안함 사건, 네.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은 한 번 만들어진 프레임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조국 장관 내 정경심 교수나 등등은 현재 진행형인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또 무슨 증거가 나와서 또 다시 뭐 재심하자고 재심하거나 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요. 네네. 현실적으로 엄청 어렵다고. 지금 같이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나 검사에 대해서 완전체랄까 이런 걸 믿지 않으면서 검찰을 얼반 조작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검찰이 동화돼 버리면 재판부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군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게 가장 멍청한 프레임이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든지 이거는 이슈화 시켜야 된다. 폭탄을 맞더라도 그분은 저는 영웅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폭탄 맞는 자가 영웅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